세계적인 미녀 아나운서 시작하시죠. 야구 없는 월요일의 허전함 주간 야구가 함께합니다. 이것까지 살려주세요. 네, 이번 주는 이순철 해설위원 그리고 윤성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성적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선두를 지키고 있는 SSG 최정 선수가 3경기 연속 홈런 그리고 7년 연속 200루타를 달성했고요. 고우석 선수가 LG 시즌 최다 세이브를 또 기록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여전히 타격왕 경쟁을 또 펼치고 있고 박민우 선수가 1군에 복귀를 한 이후에 NC가 또 승리를 거둔 바 있죠. 이재현 선수의 데뷔 첫 끝내기 홈런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9회 역전 만루포 그리고 빠던까지 보여줬습니다. 장민재 선수가 자타공인 하나의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좀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5위를 두고 기아와 NC의 3연전이 있었는데 참 모든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 승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수비에서 승부가 갈렸죠. 근데 타격은요, 두 팀 다 좋았어요. 그렇게 시원하게 못했어요. 타격은 두 팀 다 시원하게 못했고, 일단 뭐 투수 쪽을 놓고 보면 투수가 어느 쪽이 우위에 있었느냐, 네. 이걸 뭐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NC도 이번 3연전에서는 투수가 만만치 않았어요. 예. 구창모 선수 나왔죠. 누친스키 선수 나왔죠. 또 최근에 컨디션은 김태경 선수가 나와서 기아 못지않게 투수력이 좋았단 말이에요. 기아도 양현종 선수, 네. 임기영 선수가 좀 더 이의리 선수도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네. 투수 매치업에서는 NC가 어느 정도는 좀 최근 추세로 봤을 때, 3연전 하기 추세로 봤을 때 보면 약간 위다 이런데 수비에서 사실 수비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3연전 마지막 날 제가 기억도 해요. 그동안에 2연전을 하는 동안 박찬호 선수와 뭐 김선빈 선수 엄청나게 좋은 수비를 했단 말이에요. 내야수에서. 네. 그런데 제가 왜 수비에서 갈렸다고 말씀드리냐면 3연전 마지막 날 주자가 1루에 있었어요. 그런데 황대인 선수가 때렸는데 마티니 선수가 그 정도면 그냥 이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못 잡으니까 결국은 원아웃에 1, 2루 볼넷, 박찬호 볼넷, 거기서 투아웃에 유지혁 선수 나와서 네. 거기서 그냥 1승 1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비에서 만약에 그걸 잡아냈다고 한다면 그냥 투아웃에 1루 이렇게 되는 건데 원아웃에 1, 2루 그 다음에 볼넷 주니까 원아웃 말루 투아웃까지 간신히 잡았는데 적시타 맞아가지고 2대0. 근데 반면에 기아는 박찬호 선수가 손아섭 선수 선타에 나왔는데 내가 깊숙하게 쳤는데 그걸 백핸드로 잡아서 스텝도 하지 않고 1루 송구를 해가지고 상대 경기 흐름을 끊었단 말이에요. 네. 이 세 경기는 완전히 공격과 투수보다는 수비에서 승패가 갈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사실 이 3연전 동안 팽팽했는데 첫날에 3대1로 기아가 승리를 거두면서 한 경기 반차로 벌어졌다가 금요일이었죠. 두 번째 날에는 NC가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반경기차 그리고 말씀하신 셋째 날에는 기아가 다시 승리를 거두면서 한 경기 반차가 됐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좀 수비 집중력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윤성호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 시리즈가 가장 중요한 시리즈다라는 것은 기아나 NC나 양 팀 모두가 알고 있었고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기아를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요? 9연패 중일 때 맞아요. 그 경기 내용이 정말 좋지가 않고 투타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득점권 상황이 됐을 때 그 무기력함 전반적으로 좀 기아가 차고 나갈 수 있는 경기 다 잡을 수 있는 경기들을 내주는 상황의 연속이 이어지다 보니까 야 NC와 가장 중요한 5위 싸움을 하는 가운데 원정 3연전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진짜 컸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이순철 해설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양 팀의 선발 카드는 굉장히 막강했어요. 이 시리즈를 반드시 최소 2승 1패로 장식을 하겠다라는 양 팀의 두 감독들의 아주 강렬한 의지가 또 엿보이기도 했는데 그 중요한 말씀해 주신 수비에서의 묘미 정말 쉽게 처리를 해줘야 될 그런 수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흐름을 끊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NC에게는 좀 상당히 아쉬움의 연속이었고 상대적으로 기아 입장에서는 2승 1패 우세 3연전이라는 아주 값진 성과를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말을 덧붙여서 하면 네. 기아가 9연패를 하는 동안에 결정적인 순간에 미스를 해가 수비에서 미스해가지고 경기를 내준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거기서 맞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했었는데 이 3연전 동안은 수비에서 반전을 시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남은 경기 물론 투타에서 가릴 수 있죠. 그런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전개 과정을 보면 수비가
승패를 가르고 팀 분위기를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사실 첫날 얘기를 해보면 양현종 선수의 어깨가 진짜 무거웠을 것 같은 게 9연패도 끊어야 되죠. 5위도 지켜야 되죠. 그런데 나왔단 말이에요. 3회 이후에 좀 더가웃에서 계속 막 팔꿈치를 주무르는 장면이 좀 중계 방송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인터뷰에서도 전력투구로 임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기록을 보시면 1회부터 3회까지 패스트볼 구사율이 71%였고 최고 구속이 149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팔꿈치를 매만진 이후에 4회부터 6회까지는 패스트볼 구사율이 41%로 떨어졌고요. 최고 구속이랑 평균 구속도 조금씩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너무 힘을 이제 줘서 던졌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해서 뭐 그런 던지지 것도 있겠지만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집중도가 다른 경기보다는 훨씬 네. 더 강하게 또 압박을 그만큼 받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정구를 같은 결정구를 던진다고 해도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강한 힘을 쓰려고 했을 거고 그러니까 약간 통증이 있는 부분이 생겨서 아마 그랬지 않았는가.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문제가 생겼다고 그 다음 투구 못 그렇죠. 이어가죠. 그럼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조금 놀라가지고 그 구단에 물어봤는데 좀 별로 그렇게 문제는 없었다 그래가지고 뭐 따로 이야기는 안 했었거든요. 사실 양현종 선수가 그 전주에 한화랑 홈 2연전 때도 연패를 끊기 위해서 마지막에 선발 등판을 했는데 그날도 경기 중반부까지 양현종 선수의 속구의 흐름을 보면 초반부에 나왔던 147, 8, 9 이런 구속이 찍혔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오긴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초반에 비해서 중반부까지는 평균 구속 역시 떨어지기도 했었고 네. 물론 가장 좋았을 때 양현종 선수의 그 꾸준한 구위를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모로 이순철 의원 말씀대로 최근 NC전에서의 등판 같은 경우는 경기가 주는 메시지와 경기가 갖는 의미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순간순간에 조금 더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없다는 게 이상한 예, 거죠. 예. 그 경기 비중 자체가 예. 그것도 첫 경기 3연전인데 반경기 차로 앞서가고 3연전 첫 경기인데 아무리 양현종 선수라고 해도 그런 어떤 부담감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 오버페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돼야 되는 경기고요. 게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소화했던 투구 이닝 수와 이번 시즌 소화하고 있는 이닝 수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 어찌 보면 양현종 선수의 어깨와 팔꿈치 쪽에는 그만큼 더 지금 부하가 걸려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8년 연속 172이닝 네. 투구 최초잖아요. 그럼요. 또 정구단 상내 승리 투수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또 그때 승리 투수 인터뷰를 했었는데 막 선수들 힘들었던 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얼마나 에이스로서 마음 고생이 심했을까, 부담이 됐을까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첫날 경기를 승리했는데 토요일 경기에는 이일희 선수 이 3회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3회 볼넷으로 무사 만루를 만들어 놓고 KKK로 또 끝냈단 말이죠. 네. 이날만 그런 게 아니고 이일희 선수의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 이럴 때가 많아요. 경기 중간중간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안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일희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투수 성장하는 과정이죠. 예. 우리가 베이스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래 안타 맞아 볼넷 내줘 그러나 실점은 하지 마.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하면서도 4사구를 그러니까 제구력이 좋은 선수는 4사구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걸 이용해라 이렇게 예, 해요. 예. 그거와 똑같은 건데 이 선수는 그게 아니고 자기는 잘 던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볼이 제구가 안 돼서 볼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그것이 플루크 여행이든지 예. 자기 실력이든지 그러니까 여행 반 실력 반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것이 자주 일어나면 만약에 그것을 유인구 특히 변화가 유인구가 많잖아요. 예. 그 볼이 빠르니까 좀 그걸 카운트가 불리하고 그러면 헛스윙하고 그러는데 그런 타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골라낸 타자들 유인구를 골라내버리고 이러면 이일희 선수는 고전을 하고 경기를 망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왜 자기가 경기를 못 만들었으니까 네. 그 상대의 타자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 3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NC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투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렉 매덕스 같은 선수도 볼 스피드 없잖아요. 네. 매주야 내보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잡냐? 견제해서 잡든지 투구폼도 느려요. 그러니까 막 뛰려고 하거든요. 견제해서 아웃을 시키든지 아니면
워낙 이 무브먼트가 좋으니까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래서 실점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렉 메더스예요. 네. 근데 이리 선수는 그러니까 그렉 메더스는 그거를 자기가 이용하고 알아요. 그렇죠. 마운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근데 이리 선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기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3연전이었잖아요. 근데 2승 1패로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일단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해서는 이 5위 자리를 정말 계속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보시기에는 기아에게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끝날 때까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기아가 어찌됐든 지금 최악의 그 밑바닥에서 한번 차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 예, 올라오다 보니까 얼만큼 이 차고 나온 시점에서의 좋은 흐름을 앞으로 좀 잔여 경기 동안 이어갈 수 있을지 이 기세를 좀 이어가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공감하는 게 네. 그 9연패 끄는 날부터 저는 그 선수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그 3연전도 수비에서 이게 갈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아마도 나머지 경기도 수비에서 갈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경기 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투수 교체, 그다음에 이닝 중후반에 어떤 작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선수 교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네. 이런 거잖아요. 적절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제 나머지 경기들을 느슨하게 갈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경기 운영을 잘 해줘야 된다. 야구 경기가요, 막 타격이 활발하게 돼서 점수를 많이 내면 감독이 할 일이 없어요. 할 것도 없죠. 네. 그런데 팽팽하게 만들어져서 갔을 때는 감독이 적재적소에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정도 달라지고 그런 점들을 이제 나머지 기아가 5위를 하려면 또 NC가 5위를 하려면 잘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NC가 오늘 경기, 일요일 경기도 내줬기 때문에 맞아요. 상당히 어렵게 됐고 기아가 9분응선을 건너갔다. 5위를 하는데 그렇게 보여요. 네, 맞습니다. 좀 가을 야구에 다가올수록 또 이렇게 세밀한 부분, 또 가을 야구 가서도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할 텐데요. 과연 기아가 5위를 지킬 수 있을지 다음 주 순위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더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 야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이거 하라고요? 네.